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최적 구면 굴절력을 구했으니까 이제는 방사선 지표를 이용해서 난시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최적 구면 굴절력을 구한 상태에서 이제 난시 검사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보시면 운무법에 따라 안경 차단 검사를 하면 모든 난시안은, 이건 기준이 난시안이에요. 난시안은 플러스 방향의 구면 렌즈로 운무되어 검사 초기에 합성광학계는 근식성 본난시 상태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구면 렌즈를 교환해 가다 보면 근식성 반난시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난시안은 한 점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전초선, 후초선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무법이라는 거는 강한 근시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운무법에 따라서 뒤에 맺히든 앞에 맺히든 강한 근시로 만들어 버리면 둘 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난시를 뭐라고 하느냐? 근시성 복난시 혹은 근식성 복성난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초선 다 근시고 두 개 다 앞에 있으니까 복성. 그래서 근시성 복성난시 상태로 음무를 하면 되어 있겠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구면 렌즈를 교환을 해간다. 그러면 이게 점점 뒤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 도수를 높일수록.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뒤에 있는 후초선이 망막에 맺히겠죠. 그리고 전초선은 망막 앞쪽에 맺힐 거예요. 이 상태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뭘까요? 근시성 단성 난시겠죠. 왜? 하나는 정시가 됐고 하나만 근시성. 그래서 근식성 단성 난시가 될 겁니다.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무를 시켰다가 마이너스 도수를 쭉 올리면 근식성 복성 난시까지 될 거다. 누가? 난시안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식성 단난시 상태가 되면 이 난시의 약주 방향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 이 방향이 어딘지 체크하기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후초선을 망막에 맺혔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지표를 보면 이 방향은 선명할 거예요. 왜? 망막에 맺혔으니까. 이쪽이 흐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성 난시가 되면, 근시성 단선 난시가 돼버리면 어느 방향의 난시가 지금 선명하고 연하고 이런 거를 체크하기가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근식성 단난시 상태가 되면 난시안의 약주경선의 방향을 파악하기가 쉽다. 왜? 약주경선은 어느 방향인지 선명도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식성 단난시를 만들면 난시의 방향을 잡기 쉽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식성 단난시를 만든 후에 방사선으로 된 난시 지표를 보게 하면 망막 중심하에 일치되어 있는 후초선 방향과 일치한 같은 방향이 선명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맺혔다면 이 방향에 있는 선이 선명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전초선 선방향, 전초선은 앞에 있으니까 이것보다 이게 연하겠죠. 흐려 보이겠죠. 그러면 이 방향을 흐릴 거고 이 방향을 선명할 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초선을 결상시키는 난시안의 약주경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이 있는데 수평은 62디옵터 그리고 수직은 64디옵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64디옵터에 해당하는 수직선은 망막에 맺힐 때 어느 방향으로 맺히죠? 반대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맺힐 거고,
이 62도에 해당하는 방향은 90도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뒤쪽에 맺힐 겁니다. 왜? 64디옵터는 그만큼 빛을 많이 꺾는다니까 그 앞에 맺힐 거고 뒤에 맺힐 거예요. 62디옵터는 반대 90도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초선을 결상시키는 약주경선, 후초선은 62디옵터, 약주경선이죠. 아, 그러면 약주경선이 어느 방향인지 후초선의 위치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후초선을 결상시키는 난시안의 약주경선은 정시 상태에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거를 마이너스 렌즈를 쭉 해서 약주경선에 해당하는 게 망막까지 이동을 시켰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주경선은 정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선은 더 이상 구명 렌즈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근시성 단난시를 만들었다는 거는 약주경선은 망막에 맺히고 강주경선에 해당하는 전초선은 앞에 맺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시니까 이거 따로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를 뒤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 오게끔 만드는 게 방사선 시표를 이용해서 난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주경선은 이미 망막 위에 있기 때문에 구명 렌즈 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없고 뭐 교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요 선을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 축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뒤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난시의 유무를 먼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난시의 유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최저구명 굴절력으로 1.0까지 혹은 0.9까지 볼 수 있게 쭉 올려놨었겠죠. 그러면 다시 0.5 정도에 해당할 때까지 운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구명 굴절력을 구할 때 0.5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굴절력이 됐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하죠. 그래서 최적 구명 굴절력을 본 다음에 0.50표 볼 때까지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운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0.5 정도를 읽으면 그때 이제 난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눈은 근식성 복성 난시 상태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검사를 하면 운무를 하잖아요. 운무를 하면 난시안은 앞에 맺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최적 구명 굴절력까지 가려면 이렇게 되겠죠. 왜? 최소 착락원이 망막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최대 구명 굴절력인 거예요. 최적 구명 굴절력인데 0.5까지 낮췄으니까 요게 다시 앞쪽까지 좀 이동을 했어요.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이동을 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근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근시성 복성 난시예요. 우리가 방사선 시표를 검사하려면 눈을 근식성 복성 난시 상태로 만드는 거다. 둘 다 망막 앞에 맺히게 근식성 복성 난시로 만든다.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0.5 정도를 읽을 때까지 운모를 다시 시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난시 검사를 조금 교정을 해드리려면 이것도 조절 개입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근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난시 유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0.5까지 구명 굴절력을 넣은 다음에 거기서 진행을 한다. 그때 내 눈의 상태는 근시성, 복성, 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시 축을 결정을 할 거예요. 난시 축을 결정을 할 건데 지금 근시성, 복성, 난시 상태겠죠? 이제 난시 교정 축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시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사선시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방사선시표를 보여줘서 어느 방면, 어느 선, 메시 방면 이런 게 선명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방사선시표의 모든 방향이 흐려 보이면 뭐냐? 어디든 선명하지 않고 다 흐려 보인다라고 하면은 구명 렌즈를 조금 더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0.5 되는 시력이 한 0.6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 전체를 조금 더 잘 보인 상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모른다고 하면 방사선시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 방면이 선명하게 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에 비해 선명하게 보이는 선이 있으면 선명하다고 하는 그 숫자 쪽에 30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시가 선명하다라고 하면 180도, 3시다라고 하면 90도가 선명하게끔 축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시표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사선시표 자체가 잘 안 보인다고 하면은 구명 렌즈를 마이너스를 한번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눈이 조금 잘 보이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시가 선명하면 12시랑 6시 12 곱하기 30해서 360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가 180도보다 크면 그 수치에서 180을 뺀 수치가 측방향이다. 무슨 말이냐? 12시가 선명하면 30 곱하면 360이잖아요. 이게 180보다 크기 때문에 180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180축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12시 방향이 6시랑 똑같잖아요. 그럼 6시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혹은 11시다. 11시면 11시 곱하기 30 하면 330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5시랑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5시에 해당하는 150도랑 똑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온 숫자 곱하기 30을 해준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사선시표를 보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2시랑 6시 방향이 지금 진하게 보여요. 그러면 12시에 해당하는 30도 혹은 6시에 해당하는 30도를 해서 180축이나 360축을 처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축을 맞추고 실린더 도수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선명해질 때까지 도수를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굴절력을. 그래서 어떤 난시 방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굴절력을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방사선시표를 통해서. 방사선시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원조 렌즈의 축을 결정한 후 축을 6시면 180 이런 것처럼 축을 결정한 후 그 다음에 방사선시표의 모든 방향의 선명도가 일치할 때까지 마이너스 원조 렌즈를 장입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으로 볼게요. 이런 눈을 가진 상황으로 본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수직 방향이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망막에 좀 더 가까우니까. 그럼 이 사람은 6시 혹은 12시가 선명하다고 할 거예요. 왜? 여기가 더 망막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6시에 해당하는 혹은 12시에 해당하는 180도를 축을 넣고 마이너스 굴절력을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눈을 한번 앞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맺히게 하려면 여기가 64디옵터, 여기가 62디옵터는 돼야겠죠. 무슨 말이냐?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맺히기 때문에 이 방향에 해당하는 요게 굴절력이 더 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눈이면 이 후초선이 이쪽이 될 거고 이 앞에가
이쪽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왜? 반대 방향으로 맺히고 이게 굴절력이 더 세니까 더 앞에 맺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치를 시킨다는 것은 이 선이 후초선과 똑같게끔 후초선의 위치만큼까지 갔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선명하게 보이겠죠.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이 선명하고 여기 앞에는 수평이잖아요. 위쪽에 해당하는 180도의 축을 넣고 C 도수를 높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C-0.25디옵터에 AX 180. AX가 180이라는 것은 어떤 렌즈예요? 180도에 0디옵터가 들어가고 C-0.25면 90도에 0.25디옵터가 들어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C-1.00 디옵터 AX 90이다라는 것은 90도 방면에는 0디옵터, 180도 방면에는 -1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시, 12시가 지나가고 하면 그쪽에 AX 180을 넣을 거니까 이 180도 쪽에는 0디옵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쭉 올릴 겁니다. 그러면 요 도수 64디옵터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5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렌즈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도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앞에 전초선이 점점점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로 들어가니까 뒤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를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 말이 요 말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식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원조 렌즈 축을 결정한 후에 방사선식표의 모든 방향의 선명도가 동일할 때까지 마이너스 원조 렌즈를 장입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전초선을 후초선에 위치하도록 이동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6시면은 180축이고 이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4학년이니까 대략적으로 모든 것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 지나가는 선은 이쪽에 수평으로 맺힐 거고 수평으로 지나가는 거는 이쪽에 수직으로 맺힐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요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방향 자체가 맺힐 때는 90도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수평이 62디옵터, 수직이 64디옵터라고 하면 둘 다 근시죠. 그러면 62디옵터가 앞에 맺히겠어요? 64디옵터가 앞에 맺히겠어요? 플러스 굴절력이 셀수록 우리가 돋보기 같은 것도 더 도수가 높을수록 더 앞에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64디옵터에 해당하는 이 수직경선이 더 앞에 맺힐 거예요. 어떻게? 수직의 90도인 수평으로. 그러면 이번에 수평에 해당하는 거는 이것보다 조금 뒤에 맺히겠지만 방향은 수직으로 이렇게 맺힐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시 방면이 선명하다 하겠어요? 6시, 12시겠죠? 이 방향이 선명할 거니까 6시, 12시 그러면 AX를 180으로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AX가 180이라는 것은 렌즈를 보면 180도 방향에 0디옵터가 들어가고 여기에 도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원주 렌즈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AX가 90이라는 건 AX가 0도인 축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 렌즈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80도 방향, 여기가 90도 방향인데 여기가 4.00 디옵터, 여기가 0.00 디옵터라고 하면 요거를 원주 렌즈로 나타내면 C-4.00 디옵터 AX 180입니다.
왜? AX 방향, 이 축 방향은 0도고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90도에 해당하는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이제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눈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AX도 180이라는 것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 C-0.25를 넣겠죠. 한 단계를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X 180, 그럼 180 방향에 0.00, 90도에 마이너스 0.25 디옵터가 들어가겠죠. 이 렌즈가 여기 앞에 되는 거니까 이게 63.75 디옵터가 될 거예요. 그 말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수평이 조금 더 굴절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올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2.00 디옵터까지 높여주면 요게 62가 되겠죠. 62.00 디옵터. 그러면 여기랑 위치가 같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구면 도수를, 원주 렌즈 도수를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도가 동일할 때까지 마이너스 원주 렌즈를 장입한 후에 최저 구면 굴절력 측정한 후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선명해진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난시처럼 전초선, 후초선이 맺는 게 아니라 일반 근시나 일반 원시처럼 점으로 이제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망막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전초선, 후초선 있어서 최소 착락원을 망막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초선과 후초선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 점으로 맺힌 거를 망막으로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식표를 했을 때는 축 방향 그리고 굴절력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원주 렌즈를 증가할 때마다 방사선식표의 생명할 영역이 넓어지면 그거는 제대로 검사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6시, 12시가 선명했어요. 근데 한 단계 올리니까 6시, 12시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선도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세 개가 비슷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넓어지는 걸로 검사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시량이 과규정되었을 때 전초선, 후초선 이렇게 있을 텐데 전초선이 과규정이 된다는 건 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난시량이 과규정되었을 때는 처음 선명한 방향과 90도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니까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주 렌즈 장입 시 방사선 CPU의 선명한 방향이 조금씩 이동해요. 처음에 6시, 12시였는데 도수를 넣을수록 오히려 이쪽이 선명하네, 이쪽이 선명하네 그것처럼 방향이 조금 바뀌면 축이 정확하지 않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축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난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난시를 잡고 전체적으로 선명해지면 그 상태에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정로시표, 그러니까 난시를 잡은 상태에서 정로시표를 이용을 해서 다시 비슷해질 때까지 구명 굴절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난시 검사를 할 때는 근시 상태, 0.5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근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난시를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맺히는 거를 망막에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정록시표에서 구면 마이너스 렌즈를 쭉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뒤쪽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록시표를 이용해서 적색과 녹색 바탕의 글씨의 선명도가 일치할 때까지 구면 렌즈 굴절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원주 렌즈를 이용한 난시를 완전 교정하고 난 후의 눈의 상태는 요거 말한 것처럼 약간 근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흐리게 보일 거고 적색이 선명할 거예요. 왜? 근시 상태니까 녹적 이렇게 맺힐 거니까 망막에 가까운 적색이 선명할 겁니다. 그래서 구면도수 마이너스 렌즈를 쭉 올려주면서 두 개가 일치될 때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색과 녹색 바탕의 글씨가 고루 선명해질 때까지 구면 렌즈를 장입한다. 혹은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그냥 0.5 시표부터 1.0 시표 볼 때까지 구면 도수를 높여줘도 돼요. 정록 시표를 봐도 되고 아니면 일반 시력 검사를 한 것처럼 시력표로 돌아와서 구면 도수를 높여줘도 됩니다. 근데 시력표로 돌아와서 구면 도수를 높여주면 나중에 그게 과규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1.0까지 볼 때까지 높인 다음에 그 상태에 정록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방사선 시표를 통해서 난시를 잡았다. 그러면 바로 정록 시표로 가서 구면 도수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혹은 정록 시표를 보지 않고 일반 시력표를 통해서 다시 1.0 볼 때까지 구면 렌즈를 잡아주는 겁니다. 조정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규정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무리로 정록 시표를 한 번 더 보여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난시 검사에 사용되는 거는 이런 열공판도 있을 거고, 크로스 실린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라이프 체크, 포물선 시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시표를 통해서도 난시를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프로프터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는 방사선 시표를 통해서 난시 검사를 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사선 시표가 나오면서 요거는 어떤 걸 검사하기 위한 시표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난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난시 축, 난시 굴절력 이런 거에 나온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정답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사선 시표까지도 보고 난시까지 다 교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게 정확하게 됐는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정밀 검사를 하는 거는 구면 렌즈는 녹색, 적색, 이 정록시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록시표로 구면 렌즈는 내가 조금 정밀 교정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는 난시도 정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록시표로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크로스 실린더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난시 정밀 검사는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크로스 실린더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 기준선이 있을 거고, 중간 기준선은 뭐죠? 굴절력이 0인 곳이에요. 그래서 0디옵터인 곳이 기준축. 그 다음에 이 빨간 점에 있는 게 마이너스 축 방향입니다. 빨간 점은 마이너스 축. 그래서 마이너스 축은 굴절력은 플러스 굴절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중간 기준축은 0디옵터인 거, 빨간 점은 플러스 굴절력인데 마이너스 축은 이 빨간 점은 마이너스 축인데 플러스 굴절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점은 마이너스 축, 그래서 플러스 굴절력이 들어가 있고, 흰색은 플러스 축인데 마이너스 디옵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조금 외워주세요. 이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시표는 전근 시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전근 시표가 나오면 난시 정밀 검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는 채소 착랑원이 정확하게 망막 중심하에 위치해야 되는데, 즉 잔류 난시는 주경성 평형 상태의 혼합 난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시가 완전히 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난시가 규정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눈의 상태냐? 전초선은 앞에, 후초선은 뒤에. 그래서 채소 착락원이 망막 위에 있을 때 최고의 시력이 나오겠죠. 난시를 잡으면 이 위치랑 이 위치가 같아지겠지만 조금 부족하게 잡을 경우에는 채소 착락원이 망막 위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눈의 상태는 무슨 눈의 상태냐? 혼합 난시입니다. 그래서 전초선은 근식, 후초선은 원식, 그것처럼 혼합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래서 혼합 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시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으면 중형성 균형 상태의 혼합 난시로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혼합 난시에 대해서 이 크로스 실린더를 넣어서 두 개를 반전을 시키면서 플립을 시키면서 어떤 게 선명한지에 따라서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축을 먼저 잡을 거예요. 난시에는 굴절력도 들어가고 축도 들어가는데 먼저 축 방향을 잡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 축에 검사용 크로스 실린더 중간 기준축을 위치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검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뭐 S-2.00 디옵터, 그 다음에 뭐 C-1.00 디옵터, AX 18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방사선까지 하고 정론까지 봤을 때. 근데 이제 정밀 검사를 할 거면 크로스 실린더의 중간 기준축을 180도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반전시키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위치가 될 거예요. 180을 기준으로. 이건 빨간 점입니다. 빨간 점이 2번이나 1번에 위치를 하겠죠. 중간 기준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1번 위치에서 2번으로 서로 반전을 시키는 걸 거예요. 중간 내 축에 중간 기준축을 맞춘다. 이거는 축 검사할 때예요. 그래서 1번이 선명한지 2번이 선명한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 1번이나 2번이나 선명도가 똑같다라고 하면 아, 축이 정확하게 검사가 되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1번이 선명하다, 2번이 선명하다 이것처럼 조금 더 선명한 부분이 있으면 이 빨간 기준점을 따라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번이 선명하다고 하면 빨간 기준점 쪽으로 축을 이동시키면 돼요. 어느 정도? 5도 정도. 그래서 지금 180이 되어 있는데 1번이 선명하대요. 그러면 175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번, 2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5도로 바꿨는데도 1번이 선명하대요. 그러면 170도까지 또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170도로 다시 올렸는데 요번에는 2번이 선명하다고 하면 다시 175도로 내려오는 거냐? 아닙니다. 2도 정도만, 172도. 172도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175로 내려가면 또 170이 선명하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또 반대로 하면 또 2번이 선명하니까 또 내려가요. 170, 175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는 반만 내려갑니다. 2도 정도만. 그래서 180에서 1번이다, 175, 또 1번이다, 170, 요번엔 2번이다, 그러면 17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검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왜 빨간 점이 있는 게 선명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요거를 통해서 난시 축을 조금 정밀하게 할 수 있고 빨간 점 쪽으로 5도 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크로스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이 중간 기준선으로 볼게요. 중간 기준축 여긴 0D부터겠죠. 그러면 여기 뭐 빨간 점이 있을 거고 여긴 흰 점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에 빨간 점이 있을 거고 흰 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 실린더가 되는 건데 아까 빨간 점은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 빨간 점은 마이너스 축 그래서 플러스 불전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흰색은 플러스 축 마이너스 불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빨간 쪽으로 왜 따라가느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중간 기준축을 90도로 놨으니까 이 사람의 AX가 90이라는 거겠죠? AX가 90도인 사람을 검사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AX가 90도인 사람을 검사했을 때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90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80도 방향이 내 정밀한 올바른 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90도 그리고 내가 올바른 축이 들어가 있는 영역은 이 빨간색 부분이 플러스 불전력이기 때문에 플러스 영역이에요. 플러스 불전력 영역.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불전력 쪽에 있는 내 난시축 때문에 빨간색이 이쪽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조금 번거로울 것 같고 내가 올바른 난시축 방향이 플러스 불전력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선명할 거예요. 그래서 빨간 쪽으로 5도를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실습 나오셨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마이너스 축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축 방향은 빨간 점을 조금 따라간다. 두 개가 똑같으면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1번, 2번에 봤을 때 더 선명한 게 있으면 그 번호에 따른 빨간 점 쪽으로 5도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눠줄 PPT에 나와 있을 건데 내 축에 중간 기준축을 맞추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일치가 되면 이 사람은 축이 정확하게 처방이 되어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1번, 2번에 따라서 선명도가 다르면 더 선명한 방향의 빨간 점을 향해서 5도 이동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굴절력을 잡을 거예요. 요번에 굴절력을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 우리가 축 방향의 중간 기준점을 축 방향이랑 일치시켰잖아요. 요번에 이 빨간 점을 중간 기준점이랑 일치시키는 겁니다. 중간 기준점이 아니라 내 축이랑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을 때 내 눈의 굴절력이 뭐 S-1.00디옵터, C-1.00디옵터의 AX 90도가 나왔다 라고 했는데 축도 90도가 맞아요. 그럼 이제 굴절력을 넘어갔을 때 90도 방향에 빨간 점이 위치하도록 크로스 실린더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축 방향에 빨간 점을 처음에 일치시킨다. 여기서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점이 올 거고 반전시키면 흰 점이 내 축 방향으로 오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일치되면 지금 굴절력이 맞는 건데, 혹은 빨간색이 왔을 때 더 흰색보다 선명하다, 혹은 흰색이 왔을 때 빨간색보다 선명하다, 이것처럼 선명도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은 굴절력이 조금 잘 안 맞게 처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점이 표시된 마이너스 축이 내 축 방향으로 왔을 때 더 선명하다면 마이너스 실린더 렌즈를 한 단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인데 내 축 방향에 빨간 점이 왔을 때 더 선명해요, 흰 점보다. 그러면 S-1.00 디옵터, C-1.25 디옵터, AX 90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빨간 점, 흰 점이 선명도가 일치되면은 따로 굴절력을 안 바꾸고 진행해드리면 되고, 빨간 점이 선명하면 구면 굴절력이 아닌 원주 굴절력, 실린더 렌즈 굴절력을 한 단계 올려준다. 그럼 반대로 흰 점이 더 선명하다라고 하면 요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바꿔주면 돼요. C-0.75 디옵터 AX 90축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검사를 잘 진행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25 디옵터, 얘가 60 디옵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여기가 61 디옵터, 여기가 62 디옵터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처방을 해줬는데 S-1.00 디옵터, C-0.75 디옵터, AX 어느 방면으로 가야 될까요? 180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렌즈를 우리가 처방을 해줬으면 이 렌즈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면이니까 여기 -1, -1, 실린더는 180 방향이 0, 그럼 90도가 -0.75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수직으로 -1.75, 수평으로 -1.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요게 60.25가 될 거고 요게 60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 60에 해당하는 수평은 수직 방면으로 60이니까 망막에 맺힐 거고, 60디옵터가 기준점이니까 60.25에 해당하는 요 경선은 90도에 해당하는 걸로 약간 앞쪽에 맺힐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이런 눈이 된 거예요. 60이고 여기가 60.25가 됐는데 이 빨간 점을 축에 일치시켰다. 그럼 180에 빨간 점이 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빨간 점 혹은 흰 점 이렇게 올 건데, 빨간 점은 플러스 굴절력이 들어간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80도 쪽에 빨간색을 넣으니까 더 선명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 빨간색이 플러스 굴절력이니까 플러스가 넣었을 때 더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선명해지려면 이 최소 착락원보다는 점으로 맺히는 게 조금 더 선명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플러스가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도가 돼야 좀 더 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0.25 정도 정도를 넣으니까 더 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수직, 수평이 같이 점으로 맺히니까 난시를 조금 더 잡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C의 마이너스를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빨간 점이 일치된다라는 거는 빨간 점은 플러스 굴절력이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빨간 점이 내 축과 일치됐을 때 더 선명하다라고 하면 굴절력을 한 단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밀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축 방향과 빨간 점이 일치했을 때 혹은 흰 점이 일치했을 때 어느 게 더 선명한지를 보고 빨간 점이 일치된다면 C값을 한 단계 올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올려주고 흰 점이 일치된다고 하면 C값을 플러스 방향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굴절력에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빨간 점이 더 선명하다고 하면 원주 렌즈를 더 올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 주실 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S-1.00 디옵터 C-1.00 디옵터 AX 180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축 방향도 괜찮았어요. 정밀 검사 하니까. 근데 굴절력 값을 보니까 180도의 빨간 점이 왔을 때 선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요거를 한 단계 올리겠죠. 근데 그래도 180도의 빨간 점이 왔을 때 더 선명하게 그러면 한 번 더 올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단계가 올라가 버리면 C-1.50 디옵터 AX 180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구면 도수를 한 단계 낮춰줍니다. 그래서 원주 렌즈가 두 단계 올라가면 구면은 한 단계 낮춘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만 도수는 낮아지겠죠. 원주 렌즈가 두 단계 올라가면 구면 렌즈는 한 단계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C-1.5 여기서 이제 똑같대요. 그러면 S-0.75 디옵터에 C-1.50 디옵터 X 180이 되는 겁니다. 왜? 이때보다 원주가 두 단계 올라갔으니까 구면을 한 단계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PPT에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은. 그래서 원주 렌즈가 두 단계 변화하면 구면은 한 단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흰색이 요번에 선명하죠. 근데 흰색이 두 번이나 선명해서 C-0.50 AX 180까지 내려갔다 라고 하면 여기는 C-1.25 디옵터가 되는 겁니다. 두 단계 낮아졌으니까 이건 한 단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셔서 정밀 검사까지 마무리하면 기본적인 틀에서의 굴절 검사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양항 균형 검사 이런 거를 조금 더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실습을 나오시면 최종 구면까지는 저희가 완성된 상태니까 그 이후인 방사선시표와 난시 정밀 검사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시 정밀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이 난시 정밀 검사는 사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드린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만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X-2 디옵터, C-1 디옵터인 AX 180으로 규정이 되는 눈이라는 건 S-2 디옵터라는 건 이렇게 2 디옵터가 들어갈 거고, C-AX 180이면 180이 0, 90도 방향이 -1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개가 합쳐지면 -3, -2 디옵터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눈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여기가 63 디옵터, 여기가 62 디옵터에 해당하니까
요 렌즈를 써서 60디옵터를 맞춰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63과 62디옵터에 해당하는 것은 63에 해당하는 수직경선을 반대로 더 앞쪽에 맺힐 거고 62디옵터에 해당하는 수평경선은 수직 방향으로 뒤쪽에 맺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맺혀질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축 방향은 지금 AX 180이죠. 약주경선 방향이고 후초선의 위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축 방향은 약주경선. 그래서 요거는 후초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축 방향, 약주경선, 후초선 이 세 개는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축 방향을 잡는다는 건 후초선의 위치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약주경선의 위치를 교정을 해준다 이렇게 봐줘도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난시가 있는 눈을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망막 뒤쪽이에요. 망막인데 전초선이 후초선이 이렇게 맺혔을 때 이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선명도가 조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초선이 앞에 후초선이 뒤에 맺히는데 그 거리가 더 짧으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이게 더 선명할 겁니다. 요것보다 이 상황보다 이게 더 선명할 거다.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더 선명하다. 이것까지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크로스 실린더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 실린더를 설명할 때 그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 축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굴절력, 그러니까 축 도수, 원주 렌즈 도수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굴절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축 방향을 보고 굴절력을 보는데 왜 빨간 점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를 축 방향을 돌려주는지 혹은 굴절력을 더 증가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축 방향을 잡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이 크로스 실린더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중간 기준선이 있을 거예요. 중간 기준선. 중간 기준선은 굴절력이 0인 곳이에요. 그리고 한쪽엔 빨간 점이 있을 거고 한쪽엔 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은 마이너스 축이고 플러스 굴절력을 갖는 곳입니다. 그러면 흰 점은 거기에 반대로 플러스 축 그리고 마이너스 굴절력을 플러스 축 마이너스 굴절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 기준선에서 빨간 점까지 여기는 플러스 영역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흰 부분까지는 마이너스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점밀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AX를 90도로 처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 실린더를 검사했을 때 선명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잔여 난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90도를 이제 축 방향을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보려고 해요. 우리가 AX가 90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 기준선을 크로스 실린더를 90으로 놔두겠죠. 90도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에 빨간 점이 왔을 때 그리고 이쪽에 흰 점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 방향이 이 정도예요. 한 80도? 원래는 80도 정도가 정확한 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지금 검사로 90도로 나왔기 때문에 80도인지 정밀 검사를 하면서 이 80도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축 방향이 80도이면 난시가 정확하게 교정이 된 게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난시 정밀 검사 크로스 실린더는 약간 원시 상태로 만든다고 하니까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전초선과 후초선이 약간 뒤쪽에 이렇게 맺힐 거예요. 난시가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전초선과 후초선의 위치가 같아서 이렇게 점으로 맺히겠지만 지금은 난시가 다 교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전초선, 후초선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초선과 후초선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축 방향은 이 후초선과 관련이 있다 했죠. 축, 약주경선, 축, 후초선 이게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하려면 후초선과 전초선의 사이 거리를 좁혀야겠죠. 두 개가 더 가까워지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후초선은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전초선은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되게끔 해야 요 경우가 조금 더 선명하겠죠. 그래서 후초선은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전초선은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둘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조금 더 선명할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후초선은 앞쪽으로 이동시키려면 우리가 무슨 렌즈 효과를 줘야 될까요? 플러스 렌즈 효과를 줘야 돼요. 플러스 렌즈. 그래서 빛을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래 축 방향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90도보다 안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 축 방향이 플러스 효과를 봐야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있을 때가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이 빨간 점을 따라서 축 방향을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초선이 있을 거고 후초선이 있을 거니까 요 사이의 간격을 줄여주면 이렇게 줄여주면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하려면 후초선은 더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전초선은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후초선의 앞쪽으로 이동시키려면 플러스 굴절력 효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축이 플러스 굴절력 효과를 봐야 되기 때니까 이 빨간 점 위치를 따라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점과 중간 기준선 사이에 내 축이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굴절력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사실 굴절력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시 상태로 크로스 실린더를 만들 거고 난시가 정밀하게 완전 교정이 되지 않았다면 전초선과 후초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후초선은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전초선은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둘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해야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초선에 해당하는 거는 약주경선이고 약주경선은 축방향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축방향과 빨간 점을 일치시켰을 때 그리고 축방향과 흰 점을 일치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빨간 점은 마이너스 축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굴절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흰색은 플러스 축 영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굴절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초선은 플러스 렌즈 효과를 내야 더 앞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빨간 점, 플러스 굴절력이 해당하는 빨간 점에 있을 때 더 선명할 겁니다. 그래서 빨간 점과 흰 점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축이 정확하게 두 초선이 정확하게 점으로 만나기 때문에 차이를 못 느끼는 거고 이 사람이 난시가 정밀 교정이 안 되면 이렇게 전초선과 후초선으로 나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빨간 점이 선명하다는 것은 후초선을 더 앞쪽으로 이동했을 때니까 이때는 굴절력을 한 단계 올려주는 겁니다. 왜? 난시가 조금 덜 규정된 거니까. 이해가 됐을까요? 근데 방면에 흰색이 선명했을 때는 이게 규정이 너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초선과 후초선의 위치가 약간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과교정이 된 거예요. 이게 쭉 앞으로 이동하고 이게 뒤로 가는 게 너무 과해서 크로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 효과를 줘서 뒤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요거는 다시 플러스 효과를 줘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주 렌즈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실린더를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는 방법은 정밀 검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난시가 더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시를 우리가 덜 교정을 했을 때는 요 후초선을 더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축 방향에 플러스 굴절력 효과를 내는 게 있을 때가 확실히 선명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실린더에 대해서 혹은 난시 정밀 검사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